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아래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그 봉인된 문을 열고 그가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고 말한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세상은 단순한 보물이 아닌 전설 투탕카멘을 만났습니다. 그의 황금 가면은 여전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 차분하고 강인하며 흠잡을 데 없는 젊은 남자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가면 뒤에 숨겨진 실제 얼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년간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에 씨름해왔습니다. 왜 파라오는 고작 19세의 나이에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두개골 뒤쪽의 구멍은 오랫동안 끔찍한 이론을 부추겼습니다. 투탕카멘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들에게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살인 사건 이야기였다. 젊은 왕, 궁중 음모, 그리고 어두운 암살. 하지만 21세기 기술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집트 수석 고고학자 자히 하와스가 이끄는 연구팀이 전설을 제쳐두고 과학의 냉철한 시각으로 미라를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비극적이고 복잡한 실상이 드러났으며 이는 인류의 유전적 유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부상, 종교적 격변, 그리고 가족 내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탕카멘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그의 죽음 이전 할아버지인 아멘호테프 3세의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1390년경 이집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남쪽의 나일 강 제사 폭포까지 펼쳐진 광대한 제국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전통과 안정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4세가 왕위에 올라 이집트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급진적인 시기를 열었습니다. 그는 옛 신들, 특히 아문 신전의 강력한 사제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케나텐으로 개명하고 태양신 아텐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테베에서 사막에 새로 건설한 도시 아마르나로 옮겼습니다. 투탕카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투탕카툰이었는데 이는 아텐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로 여겨졌던 아케나텐이 죽자 투탕카멘은 불과 9살 무렵에 파라오가 되었고 옛 질서를 복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문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멘으로 바꾸고 아마르나를 버리고 신전들을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막이 내리고 그가 겨우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대 초 연구자들은 왕실 미래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꺼렸습니다. 현대 DNA로 샘플이 오염될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8년 이집트 박물관 지하에 최첨단 DNA 연구실이 설립되었습니다. 목표는 투탕카멘의 가계도를 파악하고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투탕카멘을 포함한 11구의 왕족 밀에서 뼈 조직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과정은 엄청나게 섬세했습니다. 미라 제작에 사용된 수지와 기름이 DNA를 손상시키거나 검게 물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몇 달 동안 이 검은 액체를 제거하고 사용 가능한 유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은 투탕카멘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였습니다. 후보로는 그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아케나텐과 수수께끼 같은 파라오 스멘크하레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답은 왕들의 계곡에 있는 수수께끼 같은 무덤 KV55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라에 관에 새겨진 이름들은 마치 그 사람이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긁혀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 Y 염색체를 통해 투탕카멘과 직계부자 관계임이 밝혀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이 투탕카멘의 조부모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과 연대 추정치를 종합한 결과 KV55는 2단 왕 아케나텐으로 거의 확실하게 판명되었다. 이로써 투탕카멘의 아버지가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의 어머니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였다. 투탕카멘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연구진은 몇 년 전 방 한쪽 구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젊은 여인이라는 미라를 조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투탕카멘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성은 투탕카멘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버지의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투탕카멘은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실 내 근친혼이 흔했는데 이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형제자매끼리 결혼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법칙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해로운 유전자가 복제될 가능성을 높여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날 확률을 훨씬 높입니다. 투탕카멘은 이러한 전통의 대가를 몸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미술작품에서 보는 우아하고 강인한 젊은이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CT 스캔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파라오의 실제 신체 상태가 냉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투탕카멘의 왼쪽 발은 선천성 만곡 쪽으로 알려진 기형이었습니다. 발뼈의 일부는 괴사, 즉 조직괴사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여 걷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들은 130개의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은 상아로, 어떤 것은 흑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랫동안 단순한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들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필수품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장애를 가진 젊은이였으며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었고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무덤 벽화에서도 다른 파라오들은 사냥이나 활쏘기를 할 때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반면 투탕카멘은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예술적 취향이 아니라 그의 신체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허약하고 병든 젊은 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05년 정밀 검사를 통해 두개골의 구멍은 미라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밝혀져 살해설은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샘플에서 전염병의 흔적을 찾았고 그 결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몸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말라리아인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 기생충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말라리아 유전적 증거 중 하나였으며 투탕카멘은 여러 번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말라리아는 항상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유전적으로 약화된 면역체계, 발뼈의 쇠약, 그리고 괴사로 인한 만성 감염과 싸우고 있었다. 검사 결과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투탕카멘은 죽기 직전 왼쪽 무릎, 바로 위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아마도 벌어진 상처였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살인이 아니라 불행이 겹친 것이었다. 근친상간으로 약해진 몸, 만성 골질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심각한 다리 골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을 덮친 맹렬한 말라리아 감염까지 그의 몸은 그 부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아직 젊고 생기 넘치는 왕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또한 한 왕조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작고 가슴 아픈 상자에서 발견된 2개의 작은 미라화된 태아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들이 그의 딸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에 이름이 언급된 안카세나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는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탕카멘은 유전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는 건강한 후계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제18왕조는 생물학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왕위는 처음에는 재상들에게, 그 다음에는 장군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람세스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아마르나 시대와 투탕카멘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신전벽에서 이름을 지우고 조각상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기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지우려는 그 시도가 오히려 그를 구했다. 그가 잊혀졌기에 그의 무덤은 도굴꾼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천 년 후 현대 과학이 그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그 박물관에 있는 뼈들은 우리에게 왕의 이야기뿐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금빛 장신구와 가면, 그리고 신성한 칭호 아래에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질병과 싸우며 유전적 질병의 희생양이 되고 가문을 잇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실패한 한 젊은이의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고고학 및 역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발견에서 다시 만나요.